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 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황금 연휴가 끝났고요. 일상으로 돌아온 수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네, 뭔가 이 주말이 끝나고 월요병 힘든데 이렇게 휴일이 끝난 다음 날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까지 왔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또 주말 즐길 수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보통 비가 내리고 나면은 하늘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맑아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좀 예외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날에는요, 외출을 삼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옷차림이라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 황사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렌즈보다는 안경을 끼는 게 낫다고 하고 맨 얼굴보다는 그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뭐 남성분들이라도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정도는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피부가 먼지와 닿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고 옷 입을 때도 그 먼지가 잘 털리는 옷을 입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또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물을 자주 마시면 이 미세먼지가 점막에 붙는 걸 좀 막아준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오늘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약간 꿉꿉한 날씨긴 하지만 마음만은 한번 상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푸근한 시골의 정이 그리운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곡성의 두 개 외갓집 마을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꽃바람 흩날리는 5월의 봄날. 콧바람 불며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택한 여행길은 아련한 추억이 길게 뻗은 길, 마음이 포근해지는 곳을 향해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역으로 가는 티켓 하나만 주세요. 네. 오, 신난다. 9시 반 편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가정역으로 향하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룰루랄라 즐겁습니다. 칙칙폭폭대. 여러분, 저 오늘 기차 여행 갈 거예요. 기차 타고 어디 가느냐고요? 저 오늘 외갓집 가요. 저랑 같이 저의 외갓집으로 가보시겠어요? 뿜뿜. 열차 타고 가야지. 증기기관차 타고 떠나는 기차 출발. 외갓집 나들이 함께 가보실래요? 밖으로 펼쳐진 섬진강변 봄 풍경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그 와중에 올 것이 왔습니다. 뭐가 많네요. 그래도 기차 여행하면은 달걀, 그리고 또 목마르니까 쌀이다. 기차 안 최고의 주전부리는 역시 삶은 달걀과 사이다. 의식을 치르듯 달걀과 사이다로 배를 채우는 것도 기차 여행의 묘미겠죠. 풍경 감상과 주전부리를 즐기다 보니 느릿느릿 달리던 증기기관차도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와, 도착이다. 섬진강 건너 외갓집 가려면 출렁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다리 위에서 보는 섬진강 물결이 잔잔합니다. 초록이 물들어가는 싱그러운 섬진강을 따라 걷다 만난 돌담길, 참 예쁘죠? 그 길 끝에 바로 외갓집 마을이 있습니다. 이야. 마을 입구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도 여기 외갓집 마을 좀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 있지. 이따 들어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아, 내 손이 왔냐? 많이 홍을 얻어서 좋은 인기를 얻고 가시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그래 할머니 절로 쭉 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 어머, 진짜? 어떻게 처음 봤는데 반겨 주실런지 모르겠네. 그럼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말만 믿고 가볼게요. 아, 그렇지. 외갓집 마을 두 개 마을의 역사는 무려 3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 살기 좋은 터였다는 얘기겠죠? 바람 좋고 햇살 따뜻하고 마을 예쁘고, 야, 여기 너무 좋다. 근데 저기 할머니들 모여 계시네. 저긴가 보다. 가봐야겠다. 애정 가득 담아 불러보는 그 이름, 할머니! 배고파 죽겠어. 야, 여기 진짜 오다 보니까 바람 좋고 햇살 좋고 마을 그림같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양지 바르고 동네가 얼마나 원한이 좋다고. 저 두부 체험도 오고 인절미 체험 또
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자랑하시는 그 체험거리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할 때 있어요? 저 점장에 가면 많이 할 것이 많아. 점장 없고 가면은 어디서 가면은. 혼자 하면 심심한데? 아니요, 그 가면 또 사람 많이 있어. 와, 많이 있어요? 즐겁게 받아들일 거야. 어르신들만 계시던 조용한 마을이 분위기가 바뀐 건 외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랍니다. 오늘도 대전의 한 직장에서 외갓집으로 소풍을 왔네요. 저도 스리슬쩍 그 틈에 끼어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모두 함께 화전 만들기에 도전! 자, 예쁜 화전을 위해! 자, 우리 이제 예쁜 꽃 따서 예쁜 화전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예쁜 꽃 찾아봐요. 마을 좋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굉장히 친해 보이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나 잘해주세요. 그래서 외갓집 마을 밥상도 우리 외할머니 밥상 이렇게 해서 했고 외갓집 마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이 마을로 많이 모시고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시골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어릴 적 추억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상당히 이게 좀 동경심도 있었고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니까 날씨도 참 좋고 공기도 맑고. 꽃다는 처녀가 아니라 꽃다는 중년 아저씨? 꽃 따는 처녀? 저 부르셨나요? 예쁘죠? 우와, 나 많이 아파. 머리에 꾹 꽂고 너울너울 춤을 춘다고 이 마을에선 흉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손녀 잘 노네 하실 거예요. 꽃 따다 지친 발걸음 쉬어가라고 시냇물이 유혹을 합니다. 이런 곳에선 발 한번 적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림 하나 탄생하겠네요. 여러분, 발 담급니다. 발에 땀이 난 건 비밀. 어머, 너무 시원하다. 예전에 외할머니 댁 가서 항상 이러고 놀았었는데. 됐다. 햇살 좋은 산골 마을의 오후 화전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바구니에 채워온 꽃과 나물로 화전을 붙여보겠다 두 팔 벗고 나섰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아니,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체험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붙여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자신들이 있으세요? 야, 우리 팀 여기 있었네. 꽃 구경에 여념 없다 보니 팀을 놓쳤어요. 또 회장님의 도움을 받고 있네. 여기 제대로 된 너무 도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 접하는 화전을 그것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니 이 흔치 않은 경험은 외갓집 마을에서 새긴 좋은 추억이 되겠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는요, 어머, 보이세요? 꽃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흐드러지게 핀 이 모습을요. 다양함 속에 진정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작품 한 가지 했다면 바로 이거요. 야,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늦었어요. 예. 와, 이렇게 메마른 감동이 있나. 화전인데. 해주는 거 받아먹기만 했을 텐데 이렇게 모양 내고 붙이는 솜씨를 보니 외갓집 마을에서 전수를 잘 받은 모양입니다. 조청을 발라 달콤함을 더해주면 화전 완성! 와. 좋습니다. 정말 우리이에요. 네. 어때요? 와. 그래요. 화전은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 외갓집 마을에서 얻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외갓집 마을에서의 고소하고 달달한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돌아가야 할 때 외지 손님들이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품을 내어주신 마을 어르신들이 감사해서 그 마음을 카네이션 한 송이에 담아드린답니다. 할머니 고우시대요. 어르신들의 적적한 일상을 깨워준 반가운 손님들. 꽃 한 송이 달아주는 예쁜 마음에 어르신들의 얼굴은 자식 손주 보듯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하는 막 먹으면 좋지. 한방
마지막 웃음으로 좋아하시는 모습을 뵈니 생각나는 얼굴들이 많아집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렸을 때 좀 많이 고마워하시고 반가워하신 거 보면서 많이 좋았습니다. 꼭 할머니께 전화드리겠습니다. 내 집, 내 피부치가 그리워지는 5월. 두개마을 어르신들의 그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재수야, 네가 주일마다 와서 일을 거들어 주니까 내가 다리가 한결 서럽다. 내일 또 와서 꼬치모종 앵겨준다면서 조심히 내려와. 애들 데리고 조심히 내려오고 있나. 미국 가서 있는 우리 큰아들 김근수, 또 우리 큰딸 김덕예,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김동수, 걱정하지 말고 잘 너희 하는 일이나 잘 하고 있어라. 아이고 미영아, 할머니 뭐란데 이제 6시 내 고향이 나올 거다. 이제 5월 8일 나올 거다. 봐라. 대야, 나 해외 여행 보내준다며. 8순 때 누구 갈 거야? 작은딸, 큰딸, 아들 다 갈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외갓집 마을에 와 더욱 그리워진 당신, 아버지, 어머니. 풍파 견뎌온 당신들의 강인함으로 우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 없는 넉넉한 미소로 오래도록 안아주세요. 외갓집 마을에서 띄우는 진심 한마디. 세상의 모든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 두개마을 어르신들의 영상 편지를 보는데 마음이 다 이제 뭔가 울컥해지는데 네. 외갓집 마을, 이 이름만 들어도 꼭 찾아가고 싶고 뭔가 기대고 싶잖아요. 그렇죠. 참 잘 어울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6시 내 고향이 아니라 생방송 전국시대인데 좀 재밌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왜 외갓집 가면 그 따뜻한 푸근함 그리고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참 생각이 나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참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개마을 어르신들 오랫동안 건강하셔서요. 그 넉넉한 미소와 인심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강한 제철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윤기 촤르르 흐르는 보랏빛 가지입니다. 네, 사실 가지는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잘 반찬 투정하는 음식 중 하나고요. 네. 이 가지를 어떻게 맛있게 요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주부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죠. 네, 색다르면서 조금은 특별한 가지 요리를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금산에 있는 가지 농장으로 만나보시죠. 산, 들, 바다로 제철의 맛과 향을 찾아 떠나는 황금젓가락. 신선한 로컬 푸드가 황금젓가락을 만나면 색다른 요리로 싹 바뀌는데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죠. 마을마다 농번기가 시작된 요즘 황금젓가락은 금산군 추부면을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만날 로컬 푸드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입니다. 추부하면 깻잎 만나러 왔구나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주변에 깻잎 하우스들도 많이 있고 향긋한 깻잎 향기도 가득하지만요.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비닐하우스 중에 가지하우스는 어딜까요? 찾아라 맛있는 가지하우스! 여기 탐스럽게 매달린 가지 보이시나요? 보랏빛 가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바쁘시네요. 많이 바쁘네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잎 작업하고 있어요. 이 잎을 네. 따줘야지만이 밑에 달려있는 가지한테 그 빛이 공급이 돼서 이 색깔도 잘 나오고 그래야지만 영양가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산 하면 인삼이고 또 추부하면 깻잎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추부 땅에도 가지 수확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인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이라 그런지 토질이 좋고 가지도 아주 이 생산량도 많고 가지 육질도 아주 단단하고 토질이 가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짙은 보랏빛으로 빛나는 가지. 이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인데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노화를 억제하고 항암 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야, 가지가 반질반질하고요. 제 얼굴이 비치는데요. 네. 와, 깨끗하네요. 네네.
지금 이제 한창 수확 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한참 이제 5월, 6월, 7월까지 한참 수확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초부터는 노지가지들이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거든요. 네. 한여름에는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더워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오전 중에 11시 전에 끝을 내요. 토질 좋은 금산에서 자란 가지, 요즘 매일 1톤씩 수확한다고 합니다. 금산에서 가지 농사가 될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젠 1년 내내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네요. 이 가지가 몸에 좋은 거는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생각나는 요리는 삶은 다음에 찢어서 무쳐 먹고 아니면 가지 전으로 만들어 먹고 다른 요리들이 가능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란을 순두부처럼 으깨서 같이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는 요리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 김치나 깍두기도 담아 먹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들을 가지고 가지 요리하러 가지요! 서양에서 더 즐겨 먹는다는 가지, 프랑스 요리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르꼬르동 물루 출신 홍유주 셰프입니다. 봉주 마드마젤. 봉수.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신 셰프이십니다. 네. 그것도 유학파. 네. 역시 요리하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요리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프랑스가 대표적인 미식 국가로 꼽히죠.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식재료가 가지거든요. 네. 이 가지로 만들 수 있는 황금 젓가락에 어울릴 만한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가지 하면 우리나라 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게 가지 무침, 가지 냉국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실 텐데 프랑스 요리로 제가 아마 그동안 보실 수 없었던 색다른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의 색다른 변신 시작됩니다. 가지 수 요리 수. 우아한 가지 요리, 에피타이저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타르트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달걀에 소금 설탕을 넣고 타르트 반죽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중력분을 채로 곱게 쳐서 넣어줍니다. 버터 몇 조각을 넣으면 부드러운 반죽이 되죠. 주먹만한 크기로 뭉친 반죽을 랩에 싸서 1시간 정도 냉장 숙성시킵니다. 1시간 후 꺼내서 타르트 팬 크기에 맞게 모양을 만드는데요. 포크로 구멍을 내고 종이 호일에 곡물을 넣어 구우면 반죽이 들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타르트 위에 올릴 필링을 만들어 봅니다. 달걀과 버터, 아몬드 가루, 설탕을 넣고 저어 기본 필링을 만든 뒤 구워진 타르트 시트 위에 부어줍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큼지막하게 자른 가지를 버터와 함께 볶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약간 뿌려서 간을 맞춘 뒤 타르트 필링 위에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고소한 견과류도 같이 넣어주면 더 좋겠죠.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간 구워내면 가지 타르트가 완성됩니다. 타르트는 프랑스의 파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과일로 만드는 과일 타르트는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지로 타르트를 만들어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어서 프랑스식 채소 스튜, 라따뚜이를 만들어 봅니다. 가지와 주키니, 호박, 피망, 양파,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준비하고요. 올리브 오일을 넣고 가지가 절반 정도 익을 때까지 구워줍니다. 주키니, 호박, 피망, 양파도 같은 방법으로 굽습니다. 이렇게 살짝 구운 양파와 피망을 냄비에 넣고 토마토를 얹어 살짝 끓이는데요. 잠시 후 파슬리 가루를 뿌리고 가지와 호박을 올려 약불에서 뭉근하게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바지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주면 됩니다. 이 라따뚜이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약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야지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맛있는 라따뚜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과자나 채소를 찍어 먹는 크리미딘 소스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껍질을 벗긴 가지는 길게 잘라 팬에서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마늘과 양파도 잘게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는데요. 여기에 리코타 치즈와 버터,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되직한 크리미딥 소스가 되는 거죠. 기호에 따라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운 가지 크리미딥 소스는 어떤 디저트와 어울릴까요? 고소한 비스킷, 아삭한 샐러리, 절인 올리브도 좋습니다. 구운 가지 크리미 딥은 말 그대로 딥소스, 찍어 먹는 소스인데요. 저는 오늘 리코타 치즈를 이용했는데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빼버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들어서 샌드위치나 까나페에 올려 먹는 스프레드로 만드셔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랏빛 가지가 프랑스 요리법을 만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운 가지를 갈아 만든 크리미딥 소스, 고소한 디저트고요. 뭉근하게 끓인 라따뚜이는 은은한 가지 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지에 오독오독 씹히는 견과류까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가지 타르트입니다. 이쪽에 세네강이 쫙 펼쳐져 있고 이쪽에 에펠탑. 프랑스에 있는 레스토랑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네. 가지를 이용한 프랑스 요리를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아리숑, 가리숑 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가능하네요. 네, 가지로 이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프랑스 가정에서 흔히들 먹는 요리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너무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친근한 비스트로 레스토랑에 가면 충분히 있는 메뉴들이에요.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향도 정말 좋은 프랑스식 가지 요리, 지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가지는 향과 맛이 강하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무난하게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비스킷에 찍어 먹을 수도 있으니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죠. 특히 가지를 넣은 라따뚜이는 국물이 있어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전 평상시에 가지가 맛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없는 맛. 네.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 국물을 맛보는데 이 안에 물론 다른 채소들도 있지만 가지의 그 맛도 함께 들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국이나 찌개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라따뚜이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오로지 가지와 다른 채소에서 나온 수분으로 만들어진 요리이기 때문에 조금 친근하면서도 처음 먹어보는 그런 약간 이국적인 맛을 느끼셨을 거예요. 타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제부턴 가지 타르트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드러운 가지의 맛과 향이 입안에 쫙 퍼집니다. 루이스 에테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야, 이렇게 가지로 다양한 요리들도 만들 수 있고 프랑스 요리가 다 그렇겠지만 오일과 버터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전혀 느끼하지가 않네요. 네, 우리나라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지의 식재료 특성상 물이나 오일을 굉장히 쫙 빨아먹는 그런 식재료예요. 오늘 저도 오일이랑 버터를 많이 썼지만 전혀 느끼하진 않으셨죠. 오히려 더 가지의 감칠맛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특별한 날 어디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가지로 된 특별한 요리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황금젓가락이 프랑스식 가지 요리를 추천합니다. 노화를 예방해주고 항암 작용까지 도와주는 보랏빛 가지. 이젠 크리미딥 소스와 타르트, 라따뚜이로 다양하고 우아하게 즐겨보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잔뜩 했는데 이 비구름은 걷히고 해가 화창하게 뜨고 있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바로 황사 소식인데요. 황사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가파른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키덜트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와 어른의 합성어인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좀 좋아하는 그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뭐 예전에 뭐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장난감을 왜 어른들이 가지고 놀지 이상하다, 뭐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뭐 드론만 봐도 어른들의 장난감이 됐고요. 그만큼 이제 이 키덜트족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된다.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특히 그 남성분들 중에서 키덜트족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산업으로만 따졌을 때요. 취미를 넘어서서 경제 규모가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대단합니다. 굉장한 규모인데 지금부터 키덜트 문화에 빠진 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블럭을 만들고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취미와 수집을 넘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장난감 블럭을 조립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가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영화 속 슈퍼히어로에 빠져 점찍 얻었던 모델이 출시될 때면 인터넷 직구는 물론 홍콩이고 일본이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피규어 수집가도 있죠. 저는 피규어를 소장하고 있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지 어렸을 때 그 동심 가득한 그 마음 막 그 추억들 막 그게 되살아나는 것 같고. 키덜트 시장 1조 원 시대 더 이상 철없는 어른 동심에 사로잡힌 피터팬이 아닙니다. 꿈꾸는 젊은이들의 당당한 문화생활 레고와 피규어의 매력에 빠진 이들 함께 만나볼까요?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럭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희로 김연우입니다. 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성지로 통한다는 이색 카페. 명성 그대로 카페 안에 각종 레고들이 엄청난데요. 이게 다 주인장 부부가 직접 수집하고 만든 작품들이라네요. 사실 제가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이랑 그때그때 그냥 저희가 좀 이뻐 보이는 것도 위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로는 그래도 뭐 수십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모으는 걸 좋아해 지금껏 수집한 아이템만 수가지.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시쳇말로 레고에 꽂혀 이렇게 블록 조립 전문 카페까지 차렸다는데요. 어릴 때 누구나 다 선물로 한 번씩은 받아본 게 이제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뭐 가격이 좀 비쌌다거나 뭐 사기도 쉽지 않은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의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들. 키덜트 문화가 유행하면서 카페는 연일 성업 중입니다.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할게요, 사장님. 네. 블럭이라는 거는 유치원생들 가지고는 이렇게 큰 블럭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도 있고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블럭 조립 마니아가 운영하는 이색 카페. 멋들어진 작품을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데요. 때문에 호기심으로 찾아왔다. 레고 입문자 되는 일도 다반사라네요. 빨리 맞추면 한 4, 50분 만에 맞추고요. 네, 늦게 맞추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보는 이에 따라서는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레고의 매력을 몰라서 하는 말씀. 설계도와 블럭만 있으면 초보자도 똑딱하고 뭐든 만들 수 있으니 레고에 한 번 빠지면 답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데요. 물론 여기엔 주인장도 한몫 보탠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잘 모르시거나 그러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뭐 저보다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가끔씩 오시고 그러면 저도 이제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장난감에 빠지는 이유. 어린 시절 추억을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장난감 조립을 하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오롯이 블록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더없이 좋은 거죠. 완성됐습니다.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요. 가까운데 이런 데서 이런 걸 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뿌듯하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고 되게 이쁘니까 그 성취감도 정말 좋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공개합니다. 주인장을 가장 뿌듯하게 만든 작품인데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우주비행선. 가격부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나온 지가 한 10년 이상 된 제품이라서
발매됐을 때보다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한 60만 원 전후로 했던 제품인데 지금은 중고 제품, 뜯었던 만들었던 제품이 300~400만 원부터 해서 새 거는 뭐 한 600~700만 원, 700~8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뭐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제품이고. 뿐만 아닙니다. 소위 희귀한 아이템이나 단종된 제품은 프리미엄 가격이 높게는 수백 배까지 호가하니 키덜트 재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라네요. 레고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거나 뭐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레고에서 나오는 전용 모터가 있어서 그 모터를 장착하고 그 건전지로 그거를 작동시키면 저절로 돌기도 하고 손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부품으로만 보면 되게 투박하고 그런 뭔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면 뭐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모든 제품들이 되게 디테일해요, 생각보다. 끊임없는 주인장의 레고 예찬. 집에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까지 동참해 블록 조립 삼매경이 빠졌는데요. 이거야 원, 남편이 너무 심하게 취미생활을 하면 아내가 말리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좀 별나네요. 쓰레기에 뼈다귀 뒤에 여기 쓰레기 버리는 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 여기에 쓰레기를 숑숑숑 넣는 거야. 어쩜 부부가 죽이 잘 맞습니다. 짠! 다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어느 한쪽이 좋아하는 거를 그 반대편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이제 계속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레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취미, 말투, 모습까지 꼭 닮은 부부. 완전히 부창부수인데요. 다 되신 거예요? 네. 조금은 유별나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제 또 음악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 기억도 좀 많이 나고. 음악이고 레고고 한 번 빠졌다 하면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몰두했던 남편. 같은 취미를 가진 아내를 만나 취미를 직업 삼아 행복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거를 같이 느낄 수 있고 직접 내가 그걸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하고 장난감을 조립하는 어른이 비난받기보다는 취향으로 존중받는 시대. 어찌 보면 부부가 주장하는 행복론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 함께 즐기며 개성 따라 사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자. 여보 사랑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키덜트 문화에 빠진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또 다른 카페. 벽면 가득 크고 작은 피규어가 가득한 게 이 집 주인장 마니아도 보통 마니아가 아닌가 봅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좋아는 하니까 카페에 와서 직접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게 진짜 이런 식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구나. 카페를 찾은 사람들, 넋을 놓고 구경하게 만드는 피규어들, 실사 크기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까지 그야말로 영화 속 히어로들의 향연인데요. 일대에서 이만큼 수집한 이가 없을 정도라니 도대체 이 집에 피규어가 몇 개나 있는 건가요? 그 종류는 솔직히 그 매번 이렇게 매달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800여 종 조그만 것까지 합해서는 이제 800에서 한 1000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수집을 하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할 공간이 없으니까 박스처럼만 쌓아놓다가 이렇게 카페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리게 된 겁니다. 정확한 시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가 돈 주고 산 것만 한 8천만 원어치에서 1억어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돈이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매달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아까 그 한정판 피규어예요. 이거는 보시면 아까 저런 피규어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3,25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3,250개 중에 제가 2,480
60인가 80인가 모르겠는데 67번째라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주문을 걸어놨다가 택배를 받기도 하고 직접 외국까지 날아가 구입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열면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발표. 2467번째? 네네네. 3250번 중에. 예, 전 세계에 325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좀 만들어주시니까. 아, 그럼요. 예. 어쩜 이리도 좋을까요? 어렵게 손에 넣은 보물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혹여 닳기라도 할까 조심하는 게 주인장의 피규어 사랑 정말 대단하네요. 얼마 동안 기다려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작년 더울 때니까 한 뭐 7, 8월 정도, 7, 8월? 6월? 예, 그 정도에 예약을 해놓고 지금 이제 4월 돼서 제가 지금 받은 제품입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만화나 그 좋아했던 뭐 캐릭터들 뭐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게 커서 저는 피규어로 소장하고 있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지 어렸을 때 그 동심 그 가득한 그 마음 막 그 추억들 막 그게 되살아나는 것 같고. 갖고 싶은 걸 자신의 힘으로 사모아서 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직업을 무려 3개나 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주인장. 누구도 그의 취미 생활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겠죠. 그냥 좋은 재료 사용해서 더 정성들여 만들어서 손님들 오시면은 더 맛있는 디저트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볼거리들도 차곡차곡 더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 다 즐겁고 재밌게 즐기시다 갈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계획이에요. 피규어 카페 많이 놀러와 주세요. 어른이라고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란 법 없죠. 너무 과제하는 범위 안에서 취미생활 한 가지쯤 즐겨보면 어떨까요? 네, 뭐 블럭 조립부터 피규어까지 만나봤습니다. 왜 어른들 중에서도요, 그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좀 비워진다, 저런 거 만지고 있으면 머릿속이 아무 생각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싼 거 말고 좀 가벼운 거 하나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하지만 않는다면 취미 활동으로 한번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의 이제 모습에서 정말 동심이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져서 보는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배고프고 너무너무 배고픈데 음식이 안 나오면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현기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요, 음식이 굉장히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네. 빨리 나오지만 이 맛과 질은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른 가보시죠.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배달 음식들. 이제 배달 음식에만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편견은 가라. 햄버거보다 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스피드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이 맛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오래 기다리는 건 싫어.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음식을 조리하는 속도는 물론 맛이면 맛, 양이면 양. 먹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나오는 스피드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분 1초 시간과의 다툼이 이어지는 이곳. 하루 수백 명의 분주한 발걸음이 오고 가는 동대구역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을 위한 초스피드 음식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시간 급할 때는 한 끼 때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컵라면보다 더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컵라면보다 더 빨리 나오는 음식이 여기 있답니다. 이미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게는 문전성시. 대체 그 메뉴가 뭘까요? 여기는 어떤 음식이 빨리 나오나요? 저희는 우동을 1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1분요? 네, 종류에 따라서 1분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분들에게 맡겨볼까요? 난 냉우동 할게요. 난 니코토마법 갈게. 네. 드디어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제작진은 다짜고짜 초시계부터 꺼내들었는데요. 면발도 했을 뿐인데 벌써 조리시간 종료? 언빌리버블. 30초 에 완성된 우동들. 금방 만든 음식이라고 하기엔 그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우동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만들어도 될 우동을 3명이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방에서 바로 조리를 하면 손님들이 바로 가져가시는 셀프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비결인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우동의 맛은 다 다르겠지만 우동을
볶음밥을 만드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미리 뽑아놓은 면발에다 진한 육수를 넣고 그릇에 담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하지만 이곳의 우동이 30초대에 나올 수 있는 건 조리 과정별로 분담되어 있는 주방 시스템과 직원들의 유연한 손목 테크닉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 그렇게 해서 탄생한 30초대 우동들, 금방 나와서 대충 만들었을 거라 생각은 금물. 이 정도면 퀄리티도 훌륭하죠. 어때요? 스피드 우동이 사랑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는데, 우동의 생명은 뭐니 해도 면발. 그런데 이 면발을 튀기는 것도 아닌데 웬 타이머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바로 그 순간 주방장의 손길이 어째 수상하다. 잠깐만. 멀쩡한 면발을 왜 버려요? 이거 참 난감하네. 저희는 15분이 되면 면을 버리거든요. 고객님들한테 제일 신선하고 빨리 면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15분 정도면 폐기를 합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 우동집의 철칙. 장소 특성상 시간에 쫓기는 손님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춤창 때문에 왔는데 이제 기차 시간 때문에 빨리 먹으려고 이제 와봤는데 빨리 나오는 거에 비해서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나와서 좋아요. 그리고 직접 면을 만들어 하니까 그것도 믿음이 가고. 주문하고 여기 와서 먹는 데까지 5분.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 시간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맛도 끝내주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 점심시간만 되면 이것을 먹기 위한 손님들로 가득하다는데, 그 주인공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찜. 그런데 보통 찜은 20-30분 이상 걸리지 않나요? 김치찜을 하려면 돼지고기도 삶아야 되고 해서 한 4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김치 썰이하기 한 30분 정도는 돼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주부부단들의 말대로라면 제작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음식이 몇 분 만에 나오나요? 제 집 음식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요? 당연하죠. 제작진 관찰 들어가요. 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랑 김치찜 한 개 주세요. 김치찜 하나, 김치찌개 하나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분 만에 나온다는 김치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김치찜 나왔습니다. 노래가 한 곡 끝나기도 전에 김치찜 세팅 완성.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대체 뭘까? 식사 시간 3시간 전에 이렇게 140분 정도를 미리 쪄놓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냄비 자체가 보온성이 조금 뛰어난 냄비를 쓰기 때문에 이제 3시간 전에 찜을 쪄더라도 이렇게 보온성이 조금 뛰어나서 손님들이 오시면 조금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김치찜이 쓰리지라면 이곳의 김치찜은 올피끝. 김치찜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사람 손맛이 만들어낸 음식이었네요. 김치와 돼지 앞다리살을 넣어 2시간 동안 푹 고아주면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일품인 김치찜 완성. 맛깔나게 익은 김치와 야들야들 돼지고기와의 만남. 점심시간만 되면 김치찜 맛보기에 온 직장인들, 학생 손님들로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라는데, 1시간 동안 무려 140인분이 팔릴 정도라니 대단하죠. 쉽게 말해서 짜장면보다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기 시간이 짧아서 식사하고 뭐 간단히 차 한잔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진짜 금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기다리더라도 자리에 앉는 순간 음식이 바로바로 나와서 맛있게, 시간도 아끼면서 맛있게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속도가 생명인 스피드 맛집. 그런데 메뉴가 어째 다 불고기다? 에이, 불고기도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감이 활활 타오르는 사장님. 고기 익는 속도만 해도 5분은 거뜬히 넘길 것 같은데 대체 이 불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온대요? 자, 손님 뭐 드시겠습니까? 간장 불고기 2인분 주세요. 간장 불고기 2인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불판보다 더 뜨거운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받은 뒤 시작된 불고기 세팅. 한쪽에선 숯불 화덕에 고기를 굽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기본 반찬 세팅에 들어가는데요. 손님 상에 기본 반찬이 세팅될 즈음 숯불에 몸을 날린 불고기도 준비 끝! 저희들은 하루 전에 고기를 얇게 썰어서 고기를 재은 다음 숙성을 하루 시킨 후에 손님이 주문을 하면은 바로 고기를 구워서 나가기 때문에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불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고소한 삼겹 부위를 1-2cm 두께로 잘라 양념에 숙성시킨 뒤 3000도의 숯불에서 초벌을 해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손님상에 나갈 땐 화덕에서 숯불 향만 살짝 입혀나가니 고기 마니아들의 입맛을 설레게 하기 충분한 거죠. 만약에 손님이 직접 여기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먹는 시간도 길고 손님도 불편할 겁니다. 직화로 해서 나왔을 때는 그런 과정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먹는 시간도 훨씬 빠르고 먹기 편하고 그래서 저희는 초벌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고깃집은 좌석 회전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노. 이곳에선 주문과 음식 조리, 식사 과정까지 합해 빠르면 20여 분 만에 후다닥 고기를 먹고 갈 수 있으니 손님도 좋고 가게도 좋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집에서 밥하기 귀찮을 때 나와서 먹기 딱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니까 저처럼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제 굽는 시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일이 굽어야 되잖아요. 굽어가지고 애들 이제 먹이려고 하면 다 일일이 썰어야 되고 애들 다 일일이 놔줘야 되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고기 좋아하는 자취족, 혼밥족들 주목. 빠르고 푸짐하게 나온 불고기로 눈치 없이 부담 없이 양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혼자 고기 구워 먹으러 가려면은 되게 번거롭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여기 오니까 뭐 바로 구워서 주고 또 혼자 먹기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매주 옵니다. 바쁘다 바빠?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해 더 빠르고 더 맛있고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스피드한 맛집. 앞으로도 그들의 스피드 무한 질주는 계속된다. 네, 우동 40초, 그리고 김치찜 2분, 불고기 5분 안에 만나봤었는데 사실 저희가 점심시간에 뭐 어디 나가면은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으면은 줄이 너무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차 마실 시간도 없어서 굉장히 밥만 먹고 돌아오면 진짜 허무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데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맛도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네. 어김없이 전국시대 기승전 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네, 광양 중마도서관에서는 희망인문학당 우리시대의 명사특강을 진행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수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